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록 신청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53페이지 보시면 참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종별을 달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바꾼다든가, 그쵸? 또는 부칙에 있는 부칙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종별 달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원칙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재신청하는 거다 이겁니다. 개설 등록을 재신청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설 등록 재신청일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종별을 달리해서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라 개설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야. 개설 등록을 예를 들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지금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바꾸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을 하라고. 그럼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을 하려면 법인으로서 등록 기준 다 맞춰가지고 그 신청 서류하고 거기서 말하는 서류들 다 해서 내라는 얘기죠. 이게 개설 등록의 재신청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등록증 재교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절차가 간단하겠죠. 그쵸? 등록증 재교부로 이렇게 종별을 달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경우? 부칙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격증 취득했다 이거지.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꿀 때, 이럴 때 등록증 재교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재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기억. 이게 원칙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신 이제 다시 제출을 할 때 그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들은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번에 그 얘기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다시 두 번째 줄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지막 줄에 따로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그 줄에 자, 다시 제출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종별을 달리하니까 종전에 쓰던 등록증은 더 이상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럼 반납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반납하냐? 가지고 있다가 뻘짓거리 할까봐, 누구한테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애들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자기가 등록한 것처럼, 그래도 또 사기치고 난리 나죠, 그쵸? 그제 보니까 또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 투자금인가 그 500억인가? 가지고 튀었던데, 50억이요, 500억이요. 그걸 다 가지고 튄 건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저기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 배당을 맨날 해줬대. 매달 해주는데 돌려막기지. 뒤에 투자한 사람 거 갖다가 땡겨서 뭐 위험 자산은 조금밖에 안 하니까 거의 원금을 손실할 확률이 적다 해가면서 감원 이설을 다 해가지고 1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한테 500억인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뭐 평균 한 5천만 원 되더라고. 그걸 돌려막기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남은 거 그냥 다 빼서 튀었어요. 그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오늘 내일 경찰서 간해하라 어쩌네 그러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왜 했어? 등록증 반납이에요. 등록증. 자, 그 다음에 따로 폐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종별을 달리한다. 그러면 사실 앞에 하던 거는 폐업하고 다시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개설 등록 재신청만 하면 되지 앞에 했던 거 따로 폐업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대신 등록증은 전에 쓰던 등록증은 반납해라. 니은번에 등록증 재교부.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 동일 관할 구역 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하여 중개업을 하려고 할 때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우리가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그겁니다. 등록된 내용이 바뀌었어. 그럼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되잖아. 이럴 때 대개 재교부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또는 등록증을 분실, 훼손 이렇게 했을 때 재교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원래 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할 때, 원칙은 종별을 달리할 때는 재신청이지만 이 경우에만, 그리고 조심하실 건 이 사람이 하던 곳에 동일 관할구역 안에서 종별을 달리할 때는 재교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재신청해야지. 그쵸? 밖으로 나오면 재신청한다. 그래서 B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동일 관할구역 밖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동일 관할구역 내라 하더라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려 할 경우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종별을 달리한다. 원칙, 등록, 재신청. 그쵸? 예외, 등록증, 재교부. 요건 딱 하나 케이스밖에 없어. 뭐 부칙의 사람이 수건사업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서 나도 보란듯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만, 그것도 어디서? 안에서. 동일관할구역 안에서. 이 경우에만 재교부예요. 이 경우에 종별을 달리할 때 요때만 재교부야. 나머지는 전부 종별을 달리한다. 재신청.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다만 냈던 서류 중에 변동사항 없으면 다른 거 변동사항 있는 것만 내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쓰던 등록증은 반납해라. 그렇죠? 쓰던 거 반납해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자, 우리 개설등록 신청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서식이나 양식 중에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뒤에 가보면 전속중개계약서라든가 일반중개계약서와 중개대상 항목 확인설명서 요 단계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4번에 가보시면 56페이지 4번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거기서 친절하게 모아놨어. 우리 교재에서. 왼쪽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 납부하는 경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응시할 때 어떻게 응시료 내죠? 수수료 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낸데 수수료 내고 재교부 신청해야 돼. 그럼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오른쪽에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세 번째 거 자격증 교부 신청. 이때는 안 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시할 때 아마 낸 돈 속에 자격증 교부료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절대로 공짜로 해주지는 않아 애들이.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신청할 때는 돈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거나 훼손돼서 재교부할 때는 돈 내야겠지. 그쵸? 왼쪽 다시 또 보시면 자, 이번에는 개설등록 신청. 자, 개설등록은 자격증은 교부할 때 수수료를 안 냈지만 개설등록 자체는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개설등록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수료 내야 되고 재교부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내야 되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격증 등록증하고 관계돼서는 자격증 교부 신청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서 그냥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주택 거래 신고 필증. 이거 우리가 신고하면 필증 나오죠?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해보셨구나.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매매 계약을 했어. 아파트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신고.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야 돼. 토지든 건물이든. 그럼 이 신고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자, 개업공인중개사 안 끼고 당사자 둘이서 했어. 그럼 둘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신고 필증, 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돼서 중개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와. 그럼 이 신고 필증을 첨부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하게 될 거야. 아이고. 자주 해야지. 자주. 옛날에 이제 거민계약서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민계약서, 시군구에서 이제 거민계약서를 받아서, 이게 다 이런 걸 둔 이유가 뭐냐면, 하도 투기들 하고 그러니까 막아보려고 뒀는데, 사실 거민계약서가 이제 이중계약서 이런 이제 오명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 일단 사면 취득세 등록세 들어가죠. 그렇죠? 판 쪽에서는 뭐야? 양도 차익 있으면 양도 소득세 내고, 일단 크게 굵직하게 관계되는 세금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특히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얘들이 매매계약서 말고 자, 거민계약서라는 걸 받아야 등기 신청할 수 있을 때는 거민계약서라는 건 계약서에다가 거민 도장 찍어주는 거야. 이 거민은 누가 해주느냐? 그 말 그대로 시군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 가서 거민계약서 딱 찍는다. 그럴 때 계약서를 원래 지들이 썼던 계약서 말고 그 거민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 지들이. 이게 뭐야?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응? 옛날에 이렇게들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라고들 얘기하죠. 실제로는 10억인데 뭐 5억에 6억에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 써가지고 거민을 받아. 그 등기 신청할 때 그 거민계약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랬는데 이거를 애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두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결국은 시군구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에. 니들이 하는 거래가 투기인지 아닌지 보고 투기가 아니라면 거래 신고했다고 인정해 주겠다. 만약에 투기다 그러면 이 거래 인정 못하겠다. 쉽게 하면 적발하겠다 얘기예요. 투기하는 거. 응?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 별 적이 없으면 거래 신고를 딱 하면 신고 필증이라고 해가지고 A4 용지만한 데다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응? 실거래가로. 이걸 또 속이는 놈들이 있는데 실거래가. 그쵸? 속이는 놈들이 아니라 속이는 분들이지. 응? 분들. 실거래가.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해보고 보통 거래 신고하면 구청에 가서 직접 하면 바로 해줘요. 신고 필증 바로 나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구청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하면 해놓고 공인인증 해놓고 하면 뭐 몇 시간 지나면 필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래 신고 필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신고 필증 내줄 때 수수료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는 거. 주택거래 신고 필증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수수료 납부하는 거 납부하지 않는 건데 거기 주의해 보시면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도 등록증 재교부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다. 자, 등록증 재교부는 어떻게 해요? 수수료 낸다고 했죠 아까? 왼쪽에. 그쵸?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자체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등록증 재교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지금 시험 누가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기관.
시험 시행기관 지금 현재 원칙은 누구라고 그랬어?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있을 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외적으로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하고 있죠.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하고 앉아 있어? 아니잖아. 위탁해놨죠? 그렇죠? 그게 산업인력공단이야. 그럼 산업인력공단을 시험 시행기관이라고 불러? 아니라고 불러? 시행기관은 아니에요. 그냥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위탁기관일 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결국은 지금 시험 시행기관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수수료 누가 결정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거기 디귿에 가보시면 시험 또는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된다. 뭐 시험만 놓고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위탁기관이잖아요. 여기가 맡아서 하는 수탁기관은 산업인력공단.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준 금액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받겠지. 그쵸? 자, 등록 통지 및 등록증 교부.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 개설 등록을 할 때, 그 법상으로 얘기한 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죠. 그쵸? 그 다음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개설 등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갈 때 아까 말한 그 서류들 그거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어차피 인장을 써야 되잖아. 도장. 인장 등록할 것도 같이, 왜냐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장 등록 신청도 같이 하는 거야. 업무상, 실무상으로는. 원래는 개설 등록하고 나중에 인장 등록 신청을 하는데, 인장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걸 써야 되니까, 업무를 할 때부터 미리 그냥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받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인장 등록 신청. 자, 그럼 개설 등록 신청을 받았어. 시군구청에서 등록 관청이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얘들이 낸 서류 다 검토해보고 얘는 개설해도 되겠다 싶으면 개설 등록 통지라는 걸 해줘요.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게 아니라 전화해줘. 통과됐습니다 라고. 그럼 이제 그때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협회에다 전화해가지고 공제에 가입하든가. 보통 다 협회 대부분 공제 가입을 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있어.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대개는 협회에다 공제 가입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협회에다 전화하면 또 이게 연계가 다 돼 있어요. 업무가. 그래서 협회에다가 그럼 얼마 내세요? 요즘 한 25만 원 돈 하는 것 같던데. 자, 개인이니까 뭐야? 보증 1억이죠? 1억. 법인은 2억이고 그 1억에 대해서 2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공제. 25만 원을 입금을 딱 시켜. 그러면 거기서 그 등록관청에다 연락해줘. 됐습니다 하고. 그럼 이제 나는 등록증 교부받으러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공제 가입했다는 증서는 그 협회나 요즘 지회가 다 있어요. 거기서 다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이제 게시판에 붙여놔야지. 4개 뭐뭐 붙여놔. 자랑스러운 자격증, 등록증, 그쵸? 그 다음에 업무보증 가입했다는 증,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식당에 가면 가격표가 있어 없어? 여기도 가격표가 있어. 요일표. 아시겠죠? 이 4개가 필수 게시야. 뭐뭐 게시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소를 방문할 일이 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보이는 곳에 이 4개를, 잘 보이는 곳에 4개를 붙여놓으라고 했어. 잘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저는 어떻게 해놨을까요? 아주 잘 보이는 데다 해놨어요. 하잖아. 자랑스럽게.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필수 사항입니다. 그 4개 붙여놓는 거는. 자, 어떻게 개설 등록하는지 대략 알겠죠, 느낌? 응?
자, 그러면 등록통지 및 업무 개시 보세요. 그대로 법에 대한 법의 얘기입니다. 자, 먼저 등록통지. 기억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별일이 없으면 7일 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종별을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 통지. 자, 나는 법인 중개법인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중개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 그러면 얘는 중개법인 개설 등록 대장에다가, 자,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을 했어. 그럼 얘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장에다가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한단 말이야. 7일 안에, 신청 들어온 때로부터 7일 안에 검토해서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통지를 해줘. 통과됐다고 서면으로 통지. 자, 니은번에 보시면 등록의 통지를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 신청을 하고 통지가 오면 그때 가서 업무 보증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되게 보니까 최근에 작년인가 누구 한 분 하신다고 그래서 옆에서 또 잘 모른다 그래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줬는데, 개설 등록 신청하고 다음날 사실 먼저 전화로 알려주더라고. 등록됐다고.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하러 가고. 사실 하루 이틀은 다 끝나요. 일 처리는. 거기 뭐라고 그래요? 7일 안에 서면 통지해 준다고 돼 있잖아. 7일까지 안 가고 그렇게 빨리빨리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서 통지를 받으면 업무 보증 설정하면 대개 업무 보증 설정해주는 기관에서 또 내가 따로 연락을 안 해도 바로 등록관청에다가 연락을 취하는. 자, 원래는 뭐야? 등록관청에 내가 신고하는 겁니다. 언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등록이 됐다고 통지가 왔어. 그런데 사무실을 이제 열어놓고 있었거든. 통지가 왔어. 근데 누가 지금 계약하자고 와. 그래서 계약을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이에요? 등록이에요? 등록됐다고 통지가 왔잖아. 등록은 한 거야. 대신 이제 뭐 다른 걸 위반한 거지. 보증 설정 안 했잖아. 그쵸? 보증 설정 안 했고 뭐 개시도 다 아무것도 안 했을 거고 그것도 위반이고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지. 다만 무등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등록은 아닌데 위반한 게 많게 되는 거지. 그쵸? 등록 통지가 왔다는 얘기는 일단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청. 그럼 등록관청은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 교부.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보시면 통지가 되었다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저것 다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인장 등록 이런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게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보증 설정 안 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 가능, 업무 정지 가능, 업정 가능. 자, 그 다음에 등록 후에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신고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설 등록을 해서 업무를 할 때 휴업을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냥 쉬면 돼요. 근데 그냥 쉬면 되는데 만약에 3개월 이상 쉬고 싶다 이러면 신고해야 돼요. 3개월 이상 쉬고 싶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 3개월 이상 그냥 쉬었어. 그럼 과태료 처분받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받아. 근데 이 휴업은 또 6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넘어서 휴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휴업은 6개월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개설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됐단 말이야 지금. 응? 업무 보증도 다 설정해놓고 일을 안 해. 응? 일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아예 가게문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건 휴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로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휴업 신고 안 한 걸로 취급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두 달 안 한 건 상관이 없어. 근데 3개월을 넘어가면 휴업 신고를 안 하고 쉰게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당하고요. 그나마 또 그게 6개월을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돼 버리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 개설 등록을 했을 때는. 근데 이게 휴업 이게 참 애매해요, 사실은. 응? 3개월 동안 한 건도 못 했어. 한 건도. 휴업이야? 열심히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건도 못 했어. 휴업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휴업 기준이 이게 애매해, 사실은. 응? 그래서 사실 실제 실무상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저촉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 이제 사람들이 숫자 날짜 들어가고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휴업 3개월 기준으로.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디귿.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등록 신청을 했어. 등록 통지가 왔다는 얘기야, 안 왔다는 얘기야?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등록이지, 이거는. 그쵸? 통지가 왔다 그러면 그건 등록은 된 거야. 자,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봅니다. 자,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부는 재교부에도, 자, 1번 보세요.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는 언제 하는 게 좋아? 업무 보증이 된 다음에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등록 서면 통지는 업무 보증 전에 해주는 거야? 업무 보증 후에 해주는 거야? 업무 보증 전에 등록됐다고 알려줘야 업무 보증을 할 거 아니야. 그 업무 보증이 되면 그거 보고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지체 없이 교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에 교부한다. 부동산 중개사무 등록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에다가 장부죠. 장부 쉽게 얘기하면 대장이라는 건 거기다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준다. 자, 재교부는 언제 재교부하느냐? 등록증 재교부. 재교부 사항 보세요. 가장 첫 번째 분실 훼손 시에 니은번에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앞에서 봤죠? 디귿번 부칙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종별을 달리할 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꿀 때, 자기가 있던 지역에 내에서 할 때, 그럴 때는 재교부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예요. 등록증 재교부하는 거.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변경. 자, 분실 훼손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 자, 재교부 신청을 안 하고 잃어버렸는데 재교부 신청 안 하고 업무하면 어떻게 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이 벽에 안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등록증 붙여놔야 되는데 원본 붙여놔야 됩니다. 등록증 사본 게시가 아니고 원본 게시예요.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원본 게시입니다. 원본 게시. 그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게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고 업무를 하다가 걸렸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나는 이 케이스를 10몇 년 전에 봤지. 내 앞전에
사무소, 그 사무소에서 하던 사람. 자격증을 게시를 안 했어. 그러니까 30만 원 얻어맞더라고. 과태료. 30만 원. 자, 그래서 분실 훼손의 경우 그렇고요. 자,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을 변경할 일이 있다. 그러면 재개보 신청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호 변경, 그 두 번째 줄에 대표자 변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할 때는 등록증 재개보 신청인데 재개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 줄.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한 경우 재개보 신청해야 된다. 부칙이 공인중개사 얘기했고요. 3번에 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그 등록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통지서에 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자, 등록관청에서는 이제 협회에다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협회는 이제 회원들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서식은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서식에 기재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등록관청에서 협회에다 뭘 알려줄 때는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준다. 10일 이내, 그거 한때로부터 10일 이내 이거 아니에요. 다음 달 10일까지야.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금 본 등록사항,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휴폐업, 고용인 신고, 행정처분사항, 뭐 요딴 것들이 있다. 일단은 여기는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등록의 기속성.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줘야 된다. 자, 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속이란 말 나올 때는 이제 재량이란 말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 기속이란 말이 나오면 요건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요건에 다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 이걸 기속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다 갖춰가지고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럼 이건 재량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는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건 갖춰가지고 제대로 신청하면 다 맞으면 안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1번에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등록을 해주라고.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등록해주면 안 되겠죠.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가 있다. 등록해주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기준, 아까 기준 있었죠. 실무교육을 받았다든가 사무소 확보 뭐 이런 기준들 있잖아. 그 기준에 미달되면,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해주면 안 되고, 그 밖에 뭐 또 이 법이나 다른 법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1, 2, 3, 4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문제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모두 다 걸리면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이 등록 취소는 행정처분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벌칙도 가해져. 형벌 1년 1천만 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이중 등록의 의미, 이중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 뭐 중개업 등록은 대인적 어쩌고 하는데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중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이 취소되며 절대적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자, 예를 들면 3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절차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지금 이거는 사무소 이전 신고가 아니라 얘가 지금 하려는 건 사무소를 이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없애버리고 다른 데서 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폐업 신고하고 폐업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뭐가 급한지 여기 폐업 완전히 마무리도 안 됐는데 다른 데서 개설 등록 신청한 거야. 이건 이전 신고가 아니에요. 개설 등록 신청이야. 그럼 여기가 폐업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도 등록이 남아있는 거고 저기도 등록이 새로 되는 거잖아. 그럼 이중 등록이라 얘기입니다. 이전 신고는 말 그대로 사무소를 이전했다고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 갈 곳 여기가 등록관청 경계야. A지역, B지역. 여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간대. 그러면 어디다 신고하느냐? B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전 신고를. 그럼 이전 신고하면 여기서 이거 없어진 거 이딴 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없어진 걸로 인정해줘. 그럼 이전 신고를 했을 땐 이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고 있던 값이 여기를 이제 없애버리고 연속성이나 이런 거 없게 하려고 여기서 새롭게 등록을 하겠다 이 얘기야. 등록을. 그러면 이쪽을 확실하게 없애야 돼요. 응? 폐업 신고를 해가지고 완전히 폐업이 됐다고 통지를 받고 이렇게 돼야 여기다 열어야지. 이거 다 마무리 안 됐는데 여기다가 개설 등록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고 이중 등록이 돼버려. 이중 등록.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가보시면 이중 소속의 의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거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다. 길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도 돼 있고 저기도 돼 있고 그 경우수를 막 풀어서 써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든 두 군데 이상 들어가 있어. 이중 소속이다 이 얘기예요. 이중 소속.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응?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이중 소속해도 돼요? 안 돼요. 중개보조원도.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중개업 하는 사람들, 중개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중으로 소속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중으로. 자, 그래서 이중소속 금지 거기 보시면 이중소속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요적으로 등록 취소 1년 1천만 원 등록 취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이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을 했어. 그리고 여기 A법인에 들어갔어요. 사원으로. 사원 또는 임원으로. 이게 뭐예요? 이거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소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거 등록 취소. 그쵸? 이 법인.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거 해소하면 얘는 이게 잘라버리면 2달 안에. 그쵸? 유지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여기도 소속되고 여기도 소속됐어. 그럼 얘 등록을 취소하느냐 이 얘기죠. 얘는 등록돼 있다고 안 하죠? 소속돼 있다고 그러잖아.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격 정지를 시킵니다. 자격 정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격을 취소하는 건 개업공인중개사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격 취소예요. 근데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격 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는 안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뭐 해? 등록 취소를 해버려.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해요.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한다. 기억을 하세요. 자, 거기 이번에 이중소속의 금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중소속이 된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그리고 벌칙은 어차피 1년 1천만 원이야. 자,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등록증에 양도되어 또는 양수금지 해서 나오죠. 양도되어 안 되고 양수는 뭐야? 그렇게 받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등록증을 돈 받고 빌려줘. 돼요 안 돼요? 돈 주고 빌려. 돼요 안 돼요? 공짜로 빌려. 안 돼요. 다 안 돼. 자, 양도되어 일대 가족한테 돼야 하는 건 되나? 안 되죠. 가족한테도 양도하는 것도 안 되고요. 자, 의미는 거기 1번, 2번. 1번은 저 기준이고, 법령이고요. 2번은 의미니까 참고하시고, 가족도 포함된다는 거, 양도되어 금지. 3번에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양도되어 하다 걸리면 등록 취소. 지금 등록증 양도되어잖아. 자격증 양도되어 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 하다 걸리면 등록 취소. 그쵸?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 취소입니다. 등취필. 그 다음에 벌칙도 있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양수금지 가보세요. 자, 양수. 받는 사람을 양수라고 그러지. 그럼 받는 사람은 원래 자격증이 있어 없어? 등록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록증을 그래서 지금 받아서 하는 거야. 걸렸어. 그럼 등록 취소할까? 이 사람은 취소할 게 없잖아. 이 사람은 사실 잃을 게 없어. 누가 큰 피해 보는 거야? 빌려준 사람이 보는 거지. A가 등록증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B에게 대여를 해줬습니다. 또는 양도를 해줬어요. 양도. 여기가 양도인이고 여기가 양수인이야. 그쵸? 그럼 등록증이 여기 와 있어. 이거 등록증 얘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일단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걸렸잖아. 양도한 놈도 행정처분하죠? 얘는 그래서 등록 취소. 얘 거 취소. 얘는 취소할 등록이 없어. 그쵸? 대신 벌칙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 얘한테는.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잖아. 그래서 얘한테는 벌칙이 내가 보기엔 좀 약해. 1년 1천만 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뭐 예를 들어서 징역 8개월. 8개월 후딱 가죠. 그냥 애들이 반성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양도되어 양수금지.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죠. 응? 자격 취소. 자, 그러면 이번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서 부정등록. 1번에 보시면 부정한 방법은 부정등록은 절대적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등록을 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지금 등록 신청을 했어. 사무소로 갖추지 않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등록 후 사무실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원 또는 임원의 지위를 주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이 부정등록이에요. 그렇죠? 이거 걸리면 처분, 행정처분 반드시 등록 취소합니다. 부정하게 등록했으니까 반드시 취소하고. 자, 처벌은, 벌칙은
이건 3년 3천만 원짜리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업자 보시면 등록은 언제 효력이 소멸하느냐. 거기 파란 글씨 보세요. 사망, 해산, 니은에 폐업, 등록 취소. 크게 네 가지 경우에 이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개인의 경우 사망, 법인의 경우 해산, 그 다음에 폐업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될 수도 있고 등록 취소당해서 효력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폐업이 아니죠. 휴업이야. 좀 쉬겠다는 거지. 그럼 등록학과 효력이 사라집니까? 사라진다고 할 수가 없지. 그쵸? 그래서 휴업 신고를 했거나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뿐이지 업무만 정지된 거지 등록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금 사무소 열었다가 일로 이전을 했어. 이전 신고하면 여기 등록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해놓고 이전 신고를 안 했대. 그러면 이건 뭐야?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등록은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등록이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이 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말들 나오죠. 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보면 결격 사유들 중에 어떤 거 해당되는 것들은 등록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 지금 등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은 안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등록관청에서 너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야. 그래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 중에 사망이나 해산은 따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시면 폐업 신고. 자, 폐업 신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그 신고한 거를 보고 검토하고 결제 딱 하면 수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사표 쓰면 사표도 수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도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폐업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됐어. 그러면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며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무실을 폐업한 상태거나 법인이 사법상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을 폐쇄한 경우에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법인의 경우 상법상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사무실을 폐쇄했대. 그냥 문만 닫아놓은 거야. 이건 폐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폐업 신고를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던 거던가 아예 폐업 신고 안 하고 그냥 폐쇄만 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록의 효력. 자,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한 경우에는 이것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요. 자, 미형에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대표자가 사망했어. 그럼 법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됐느냐? 소멸되지 않는다. 대표가 사망했으면 뭐 하면 돼? 바꾸면 되지 뭐. 그죠? 진짜로 그 법인이 해산할 거 아니면 바꿔서 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변경 등록, 재등록 해야 되겠죠? 기재사항 변경. 그렇죠? 자,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자를 변경하면 되고, 변경된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실무 교육 이수 확인증 4번을 첨부해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재교부. 자, 이제 무등록업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봅니다. 무등록업자란 유형을 보세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대체로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등록업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뭐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자 이러는데, 태생적, 본래적 의미의 무등록. 자, 니은에 보시면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폐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등록의 효력이 소멸했잖아. 그런데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지. 그 다음에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한 후 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중개업을 해? 그 친척들이 이제 친족이 하는 거지. 자,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공인중개사. 그 남은 배우자가 먹고 살려고 사망신고 안 하고 그냥 버틴단 말이야. 일단 사망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 걸로 보잖아요. 그쵸? 취소 안 해도. 그러면서 했으니까 뭐야?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버리는 거지. 해산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다. 당연히 무등록.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를. 자, 개설 등록 신청한 상태. 아직 등록 통지 안 나왔어. 무등록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등록 걸렸어.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을 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할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그 보수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조차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받은 게 있어. 보수 약정을 했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왜 돌려줘? 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원인이 무효잖아. 원인 없이 돈 받은 거죠? 원인 없이 받은 건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우연한 기회에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의 아니므로 그 보수는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효하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뭐 이런 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받은 거, 이거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딴 건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사회상규상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의 무등록업자는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자, 줄여서 이제 3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1년짜리 1년 1천, 3년 3천, 1년 1천.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보시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 전에 업무보증 여부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죠. 2번이 옳고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중 소속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교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나? 등록관청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되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겠죠. 괜히 가지고 있다가 엉뚱한 데 쓰여요. 반납해야 됩니다. 자, 2절에 등록의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의 의미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직업이다. 때문에 중개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조회하는 거 관계기관에 조회 보시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우리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것들 조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결격 사유의 효과 보시면 일단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잖아. 그쵸? 개설 등록할 수 없고요. 법인의 임원 및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개보조원도 할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등록 취소일이나 결격사유 기간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38조에 등록 취소 사유 나와. 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취소를 했어. 이거 취소당한 애가 그래도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기다려야죠. 몇 년? 3년. 그렇죠? 3년 기다리면 돼. 자, 그런데 이 취소 사유 중에는 등록 취소 사유 중에는 결격 사유도 있어요. 등록의 결격 사유. 예를 들면 등록할 땐 말짱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 그래가지고 집행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격사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이 종료되고 플러스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하면 등록을 할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 말짱했어요.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얘가 형법상 죄가 되는 일을 저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3년 이하 징역, 예를 들면 어떤 징역을 처벌을 받았어 지금. 그러니까 징역, 금고 이상이라 했으니까 징역은 금고보다 높아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징역 2년 하고 처벌을 받았어. 선고.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럼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되잖아.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처음부터 해당됐으면 등록을 안 해줬는데 등록이 돼 있으니까 취소해야 되겠지. 필수적으로 취소합니다. 절대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다시 등록을 하고 하려면 요거 3년 지나야 하느냐 아니면 깜빵 들어가서 2년 살았어. 2년 끝나면 플러스 3년 있죠. 이것만 지나면 등록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지금부터 보게 될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플러스 3년 이거 적용 안 합니다. 그냥 이 기간 동안만 등록 못 해요. 이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서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돼. 38조에 나와 있는 1항 절대적 등록 취소, 2항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됐든 간에 여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가 되면 그래도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3년. 이게 등록 취소됐을 때 플러스 3년이야 결론은.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취소한다고 돼 있거든.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에 플러스 3년이 아니라 그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효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 얘기인데 지금 2번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여기 결격사유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3번에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됩니다. 2개월 내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월 내에 해소를 하면 되고 해소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럼 결격사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